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세호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요즘에 물 전도사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물은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대로만 따라 하시면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진짜 소화불량. 나 진짜 오늘도 우리 고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짐승처럼 먹었대. 뷔페를 가서 짐승처럼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못 가고 있대. 그럼 봐봐, 내가 질문을 할게. 짐승처럼 먹은 소화불량이야. 그러면 위가 먼저 힘들까? 장이 먼저 힘들까? 위가 먼저 힘들어. 당연히 위가 먼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생각하세요.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게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몸에 쌓이거든요. 그냥 위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물을 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도 몸에 안 좋고, 거기에다 더군다나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위장관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사실은 식사 전에 영양제를 드시는 것들이 있고, 식사 전에 물을 드시는 거를 이분들에 의해서는 제가 한정적으로 적게 드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후도 시간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돼.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면 위에 음식이 2시간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위에 부담이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위는 이제 음식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기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받아들이고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물을 천천히 조금 더 드셔주시는 게 위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잦은 이런 위에 어떤 불편함에 노출되신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팁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후 1시간 뒤에 물의 양을 드셔주시는 거, 그 다음에 식사 30분 전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드시지 않는 걸로 하루에 2리터를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에 밥 말아서 먹으면 안 돼. 누룽지를 드신다고 하더라도 건더기만 드세요. 이게 식사할 때 물이 동시에 들어가서 위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소보다 이제 음식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소화불량이 걸려졌어. 그러면 지금 화장실을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를 다스려 주는 게 월등히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고 막 똥을 빨리 싸고 싶다고 하더라도 위를 달래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 포인트가 뭔지 알아? 위를 달래주는 거? 굶으면 안 돼. 이만큼 채웠어?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 종일 배가 쉬지가 않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굶어. 이게 최악이야. 하루 동안 이만큼 키웠어. 그러니까 이제 몸도 위부터 불편하니까, 불편한 위가 제대로 된 소화를 하겠어? 그렇게 위가 불편하니까 위를 달래느냐고 간이 또 소화 효소를 충분하게 분비를 못해. 그래서 그 상태로 장으로 음식이 내려가. 그럼 똥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러분들 이게 위랑 간이 제대로 일한 상태에서 음식이 내려가야 원활한 배변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미 위에서 한번 쑥대밭이 일어난 상태에서 음식이 내려가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얘가 웨이팅이 걸려요. 장 속에서. 그래서 장에서 변을 못 내보내. 이게 다 해결이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위를 한 번 더 불편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끼니에 맞춰서 아주 극소량이라도 위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게끔 해줘야 얘네들도 장도 그 다음에 간도 다 같이 한번 일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하루 왕창 먹고 하루 쉬고, 하루 왕창 먹고 하루 쉬고, 이런 분들은 소화불량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위에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사 후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물을 드셔주시되, 식사 전에는 너무 많은 물을 안 드시면서 하루에 2리터를 채워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5번째거든요. 근데 요즘에 편두통이 진짜 많아. 이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진짜 황금 꿀팁인데, 편두통이 정말 너무 미친 듯이 심할 땐 약을 먹기 전에 밥 한 숟가락을 먹어. 당이 없는 그냥 순수 그냥 밥 한 숟가락. 그러니까 이렇게 양념이 부과되지 않은 거. 그걸 먹고 물 한 모금 마시잖아? 두통이 싹 사라져. 그러니까 두통약에 보통 일부 산소제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몸에 탈수 증상이 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먹었었던 그 혈당의 피크가 너무 치솟거나 너무 떨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한데, 이게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습관적으로 편두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게 언제냐? 눈 뜨자마자 아프다기보다는, 이게 왜 눈 뜨고 10시쯤이, 왜 우리 출근하고 10시쯤이 좀 입 심심하지 않아?
배고파지지. 맞아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쯤 점심 먹고 3시쯤 배고파지지 않아? 그때쯤. 그때 물 먹는 게 진짜 좋아. 어. 편두통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특별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 일단 혈액순환과 원활한 혈액 흐름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내가 몸에 있는 영양분을 제대로 머리까지 도달시키느냐가 기본 가이드예요. 그래서 절대로 탈수 증상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왜 과한 탄수화물을 먹어도 탈수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땀을 많이 흘려도 탈수 증상이 있기 때문에 나 원래 편두통이 심해 이런 분들은 무조건 2.5리터 이상은 챙겨주시되 오전 10시와 오전 3시는 알람을 맞춰놓고 물을 좀 드셔주시는 게 진짜 월등히 좋습니다. 이게 급하게 음식 땡기는 것도 좀 막아. 근데 너한테 하는 얘기지. 네. 그때 많이 먹잖아. 냉장고 제일 많이 열거든요. 저희 마케터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맞잖아. 맞아요. 그리고 점심 때 탄단지가 무너지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었을 때 3시에 더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럼 뭘 먹는 게 좋냐? 뿅티나 오여신 먹는 게 좋은데 오전엔 오여신? 한 3시쯤에 뿅티. 요게 진짜 좋아요. 내가 요즘에 술 먹는 사람과 변비 환자들한테 진짜 각광받고 있잖아. 나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 쇼츠 만드는 것 중에 술 먹는 제 이 정도면 이제 술에 레전드야. 변비 환자가 다이어트 하는 방법, 변비 환자가 술 마시는 방법. 왜냐면 변비 환자들이 술 먹으면 그 다음날 더 괴롭다. 배가 남산만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변비 환자들이 하루에 물 섭취를 얼마나 하면 좋은지를 이제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이 변비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3리터 정도까지는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도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장의 운동이 더디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분들보다 이제 500이 더 많은 3리터를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이제 아침 공복에 물을 마셔주시는 게 장을 깨울 때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도달까지가 2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변비 환자다. 그러면 오전에 눈 뜨자마자 커피 드시는 건 삐. 커피는 그 다음에 드셔주세요. 오히려 점심때.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는 장의 움직임을 원활할 수 있는 커피 외에는 다 돼요. 이랬더니 이제 대치당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뭐 왜 장에 뭐 청소를 도와주는 음료나 아니면은 이제 간에 좋은 음료들 이런 것들로 500으로 장을 깨워주시는 게 월등히 좋습니다. 변비 환자가 설사하는 게 진짜 안 좋거든요. 그게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좋은 거는 변비 환자들은 결국에는 음식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장 속에 쌓이는 거기 때문에 식사 전후에 루틴하게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사 전에 1시간 전, 식사 후에 1시간 뒤 이런 식으로 계속 루틴하게 눈 뜨고 그 다음에 식사 전 1시간, 식후 1시간, 그 다음에 또 저녁 식사 1시간 전,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이렇게 해서 챙겨서 3리터 챙겨주시는 게 진짜 월등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살 빼는 거. 살 빼는 걸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이게 혈당 스파이크로 연결돼서 요즘에 진짜 영양제 겁나 팔잖아. 많죠. 나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그거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 여러분들 식사 전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들의 다이어트 보조제들 있잖아요. 이거를 식사 전 20분 전에만 먹으면 돼. 물 300 이상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무조건 식사 전 20분 전에 300ml 정도랑 드세요. 이것만 하셔도 혈당 스파이크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이 되십니다. 사실 다이어트 환자들은 흡수에 대한 것들도 너무 많이 먹지 않기 위한 작업을 하지만 내가 몸속에 쌓이지 않고 남아있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장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바로 직전에 얘기했었던 변비 환자랑 좀 가이드가 같이 가져가는데 식사 전 30분 전에 반드시 물배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물배를 채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드시면서 그거를 먹을 때 물 300 정도를 드신 다음에요. 식후 30분 뒤에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것들을 빠르게 그러면 내가 점심 먹은 거 빨리 내보낸다가 아니야. 그 전날 먹은 걸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장이 어저께 쌓여있는 게 오늘 쌓인 거랑 쓰레기가 붙지 않도록 어저께 쌓인 걸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점심 먹은 식사 후에 드시는 물 한 잔은 저녁 식사 전에 장을 비우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식전엔 포만감을, 식후에는 빠른 소화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로 여러분들이 몸을 조금 단련을 시켜주시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돼요. 근데 식사 후에 보통 뭐 먹어? 이제 나갔다 오면서 이제 음료수 하나씩 이제 하시고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진짜 꾸준하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음료를 드셔도 식사 전후 30분 전후에는 안 돼. 그냥 뭐 생뚱맞은 시간대 있잖아. 3시 반 뭐 이럴 때 음료.
그 다음에 오전으로 따지면 10시 반 요럴 때. 그러니까는 그렇게 커피나 다른 음료를 그냥 굳이 드시고 싶다면 10시 반, 3시 반에 드시고요. 식전후에는 절대. 그리고 심지어 몸에 우리가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솔직히 우리 밥 먹으러 가기 직전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 안 먹어? 먹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더 땡기는 거야. 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챙겨주시면 여러분들 물을 드시면서 살이 빠지는 진짜 전무후무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요. 물 2리터에서 3리터 드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증상에 따라서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월등히 더 효과적인 물 섭취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